나왔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폐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유지상 그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이 국회 폐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 수계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1월 5일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죠. 저거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죠? 망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잠깐만. 네네. 아, 제가 지금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막을 처리해 주시고요. 좀 음성으로는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소거해 주시고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이에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네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예. 네, 그 사이에 아마도 USB에 그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자,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 주시죠. 네.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네.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가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엄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그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동 사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